자, 그런 데 있습니까? 조금만 더 열정을. 아, 더 이상 무슨 열정을? 더 이상 어떻게 아니, 열정? 학생들이 줄 수도 있으니까. 어? 학생들이 줄면 안 되잖아요. 아, 그런 애들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문러 특강의 1타 강사 태산 이형입니다. 제가 지난 10년 넘는 시간 동안 그 많은 시간을 인사팀장, 또 채용팀장, 교육팀장, 이제 아주 화려한 이력들을 겪으면서 꼭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을 여러분 앞으로 시리즈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시리즈가 안 될 수도 있어서. 반응이 안 좋으면 시리즈가 안 됩니다. 오늘은요, 일문러 특강 첫 번째 내용으로 비호감인 사람의 특징이 한 가지입니다. 비호감의 특징은 뭐 굉장히 많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하지만 인사팀 입장에서 그리고 조직에서 뭔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거 진짜 비호감이다, 이런 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비호감인 직원들의 특징은 뭔가요? 뭐 되게 많겠죠. 뭐 일단 뭐 싸가지 없으면 안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못생기면 안 돼. 아닌가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고집쟁이. 난 이게 진짜 싫었어. 뭐 이런 거 다 안 돼. 뭐 이거 다 안 되는데, 인사팀에서 바라보는 핵심은 이게 아니에요. 인사팀이 바라보는 핵심 케어들은요,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는 일이나 자기가 해결해야 될 일에 그 어떤 것도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는 같이 일하고 싶지도 않고, 당연히 뽑기도 싫고, 뽑아놓고서도 엄청 후회하는 분위기를 사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럼 이 책임이 어떤 건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책임이라는 게 뭘까요? 책임. 뭐 사전적 정의를 따지면 맡아서 해야 할 일이나 의무, 이걸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걸 조금 쉽게 말하면요, 결국에는 자기가 감당해야 될 성과를 감당을 했냐 안 했냐가 일터에서 말하는 책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일을 했냐 안 했냐도 있는데, 그 일을 했으면 성과가 나야겠죠. 근데 일을 했는데 성과도 안 나고 관심도 없고 맨날 남 탓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다 기본적으로 성과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책임을 진다라는 거는 이 일을 완수했냐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완수를 했으면 그에 해당하는 성과까지 냈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일을 하는데 기간 내에, 데드라인 내에 완수를 못했어. 그러면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당장 말이 어떻게 나오냐면, 기간이 너무 짧아서 일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책임지는 사람은 조금 생각의 관점이 달라요. 내가 이 기간 내에 해야 되는데 요거를 놓쳐서 못했다. 자기가 놓친 부분을 피드백을 하는 거죠. 진짜 책임지는 사람이었다면 자기가 딱 봤을 때 이게 기간이 너무 짧다, 그럼 그때 이런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나, 아니면 기간을 늘려달라고 얘기를 했겠죠.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HR 평가의 기본적인 요소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사람을 평가할 때 뭐 동의를 굉장히 여러 가지 놓습니다. 뭐 어떤 데는요, 공통 역량, 직무 역량, 리더십 역량, 뭐 이렇게 구분하는 데도 있고요. 근데 이 내용들이 결국에는 회사마다 다른데, 기본적으로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범주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KSA입니다. K는 knowledge죠. S는 스킬, A는 attitude. 그래서 뭐 태도에 대한 이야기, 아주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 기술, 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죠? 이건 뭐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빨간색으로. 태도입니다. 태도. 자, 많은 사람, 이게 평가를 할 때요, 인사팀이 이제 파란색도 나오는데, 인사팀이 평가를 할 때 연봉을 뭐를 기준으로 하냐면 얘를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얘가 아무리 좋아도 얘가 낮잖아요? 그럼 당연히 연봉이 낮아요. 근데 왜 태도가 제일 중요한지 아세요? 이게 왜 제일 중요하냐면, 태도에서 기술력이 쌓여요. 이 기술의 패턴 숫자가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지식 때문에 연봉의 수준이 결정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지식을 결정하는 더 펀더멘털이 바로 이 태도라는 거예요. 이 태도라는 것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 아까 앞서서 제가 그렇게 강조해드렸던 책임이라는 거죠. 이 책임지는 자세가 바로 올바른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라는 걸 모든 인사팀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죽하면 면접 볼 때 역량 면접 또는 직무 면접, 그리고 인성 면접 혹은 임원 면접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두 개가 나눠져 있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엔 이게 이 뒤에 모든 내용을 바꿀 수 있다는 거를 모두가 알기 때문에 임원들이 더 뒤에서 인성이나 관점이나 태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순서를 바꿔서 기억하세요. KSA가 아니라 거꾸로 ASK입니다.
요 순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태도에 대한 거에 반드시 집중을 해야 되고 그것에만 집중해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좋은 성과 경력기술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문제가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잖아요. 여러분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일문로 상관없어, 나는 뭐 회사에서 뭐 좀 비호감 돼도 상관없어, 이런 분들 있어요? 없죠? 우리는 여기를 탈출을 해야 돼. 그럼 이걸 어떻게 탈출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 태도를 올바로 잡기 위해 남 탓하지 않고 뭐 성과를 내가 주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찾아야 될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일문러들은 이것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관심도 갖지 않아요. 근데 일잘러일수록 여기에만 집중을 합니다. 자, 그게 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why, 왜라는 거를 찾습니다. 왜 찾기를 반드시 해야 돼요. 이 왜라는 거를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또 상사에게 물어보고 동료들에게 물어보면서 이 일에 대한 의미 그리고 깊이 성과의 결과물이 어떤 게 나와야 될지를 생각하게 돼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이 why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만 하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일해놓고서도 왜 하는지가 상실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회사가 원하는 성과를 가지 못하고 그냥 내 나름의 그 당시에 속여놓은 오른대로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하는 사람을 회사에서는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호감이 되는 거예요. 나는 책임을 진다고 열심히 내 일에 책임을 다했지만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니, 시켜야 하는데요? 상사가 그거 하라고 할까지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까지 왜 알아야 돼요? 이런 분들인데, 그런 지금 의문과 답답함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시는 당신이 지금 이게 없는 거야. 이게 없으면요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Y인 이유가 제가 구조를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해야 될 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how입니다. how.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맨날 생각하죠. 이 어떻게 할 거의 더 근본이 뭐예요? 이 안에 what이 있어요. what. 뭐 할 건데 이 뭘 하기 위해서 how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what이 뭔지도 모르고서 how를 하면 되겠어요? 내가 지금 이 영상을 왜 보는지도 모르고 유튜브 구독하는 버튼만 누르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아직까지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안 오신 분들은 이게 안 됩니다. 자, 근데 이 what을 결정짓는 더 본질이 뭔지 아세요? 요 안에 있는 게 why예요. 그래서 얘가 외부 형태로 가는 거지. 왜 하냐 때문에 what이 결정되고 what 때문에 how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문러들의 특징은 이 how에만 집중해. 그러니까 나는 할 거 다 했는데 뭐가 문제야? 나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일 잘하는 사람은 why에 따라서 how를 내 마음대로 변경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안에서 이게 뭐예요? 주도적인 사람이 되는 건 주도적인 사람. 모든 기업들이 주도적인 사람을 원하죠? 그게 주도적이려면 why를 알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아, 그거 다 좋다 이거야. 근데 그거 어떻게 찾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뭐 사실 이거를 커리어 마스터에서 되게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뭐 3C, 4P, 뭐 고객 분류표 뭐 다 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물어봐, 그냥. 물어보는 순간 끝나요. 내 상사한테 물어봐. 그러면 상사도 모르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상사도 미안하지만 그분도 why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동료한테 물어봐. 또는 상사 아니더라도 비슷한 일을 이미 했던 사람들한테 그냥 물어봐. 많이 물어볼수록 여러분이 why에 대한 답을 찾게 되고 성공했던 사례들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들이 이걸 왜 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how가 나온 거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될 거예요. 그 경영 이론 중에 R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약자예요. 그 왜 옛날에 도요타랑 뭐 이런 데가 많이 했었죠. 해외에 큰 차, 좋은 차를 하나 수입을 해가지고 걔를 나사까지 다 부품을 쫙 다 분해를 한 뒤에 다시 조립하는 과정에서 이 부품이 왜 있고 이 디자인은 왜 있고 이런 거를 학습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경영에서도 많이 써요. 일하는 방식에서도 많이 써요. 이 리버스 엔지니어는 언제 쓸 수 있냐? 나보다 일 잘하는 사람은 또는 내 동료가 뭔가 인정받아, 그럼 저 사람은 어떤 말을 언제 어떻게 왜 하는지를 배우고 알아내게 되는 거죠. 이 분해 과정에서 우리가 결코 놓치면 안 되는 게 바로 why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일을 했느냐? 왜 그런 디자인을 했냐? 왜 상사한테 이렇게 보고를 했냐? 라는 것들을 항상 그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는 게 일잘러의 아주 핵심적인 습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일을 잘했던 사람 또는 상사, 동료들에게 계속해서 why를 물어보다 보면 그걸 또 같이 고민하는 계기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마다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물어봐 자체가 아, 나는 진짜 대인기 피증이 있다. 그리고 나는 아, 우리 상사 진짜 저 뻐드렁면 보도 진짜 뽑아보고 싶다. 뭐 이런 분들 있죠. 그럼 물어보기 힘들어. 그죠? 그럴 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전에 그 업무를 왜 했고
그 프로젝트에 시작된 배경이 있었던 문서가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시고 아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내가 일을 하게 됐구나 라는 히스토리컬한 접근을 한번 해보시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이거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첫 번째인 외찾기에 이어서 여러분이 성과에 주도를 하고 책임을 가져가기 위해서 찾아야 될 두 번째 내용은요, 업무 패턴 찾기입니다. 자, 업무 패턴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좀 더 몰입할 수 있는 환경, 내가 조금 더 익숙하고 잘하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뜻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원격 근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탄력 근무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인사제도를 동원해서 개인의 취향을 다 반영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결국엔 이 업무 패턴을 어떻게 찾고자 하는 건 뭐냐면 몰입 환경입니다.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새벽 5시부터 집중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밤을 새면서 일하는 게 더 좋다고 그러고 사람마다 다 다르죠. 자, 여러분들이 어떤 유형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가장 큰 성과를 냈던 패턴이 무언가를 찾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우리가 좀 학창시절로 돌아볼까요? 여러분 학창시절 때 어땠어요? 좋은 수능 점수 얻기 위해서,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누가 관리했죠? 학원이나 뭐 학교 선생님이 관리, 물론 뭐 시간표대로 간 건 있겠지만 방과 이후 시간, 언제 어디서 공부할지 누가 결정했어요? 여러분 스스로 결정했죠. 우리 학교에서 하다가 잘 안 되고 집에서 한번 졸고 막 이러니까 어디 가요? 도서관, 독서관에 가죠. 그게 뭐예요? 주도성의 주도성. 아까 우리 처음에 Y로 다시 돌아가죠.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여러분의 시간과 장소를 선택했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결국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니까 여러분이 가장 몰입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갔다는 거죠. 근데 일을 할 때는 이렇게 안 해. 왜 그럴까요? 그거는 그래봐야 몇 년, 그리고 뭐 단순히 점수를 좀 끌어올리는 거고, 지금 우리는요 우리의 연봉, 우리의 커리어가 달렸거든요. 그리고 그게 저는 중요한 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냐, 그리고 내가 정말 몰입된 삶을, 나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냐,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걸 위한 여러분만의 연구와 노력을 아무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그냥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하고 오면 끝. 근데 회사에서 그걸 원하지 않거든. 정해진 시간 이상의 더 많은 일들을 하길 원하니까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게 괴리가 미스매치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당시에 했던 경험을 한 번만 좀 되살려서, 나에게 있어서 지금 도서관은 어디고, 나에게 있어서 독서실은 어디고, 나에게 있어서 집중 공부 시간이 대체 언제인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걸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찾냐, 내 몰입하는 환경이 어디고 언제고 어떻게 냐, 이거를 찾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아주 심플한 한 가지 방법이에요. 기록을 하라는 겁니다. 기록해서 피드백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기록을 어떻게 하냐, 시간을 기록하세요. 업무 시간. 그래서 하루에 시간이 쭉 있다, 뭐 여러분이 뭐 9 to 6라고 합시다. 그럼 이 1시간 단위로 무슨 일을, 시간, 그리고 뭐 장소, 몰입, 이 세 가지로 그냥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9시에 가자마자 기획 업무를 했다. 뭐 기획이 뭔지 모르겠어요. 또는 뭐 퇴사한 이형 시청을 했다. 태형 시청을 했다. 뭐 장소 어디? 여기는 화장실. 그리고 뭐 여기는 뭐 사무실. 뭐 이런 게 있었다. 근데 사무실에서는 몰입이 전혀 안 됐어. 괜히 옆 사람 막 상사 뻗어놓은 때문에 짜증이 났어. 근데 화장실에서 태형을 봤더니 너무 집중이 잘 돼.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여기에서 중요한 업무를 기획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나의 몰입도를 어떤 환경과 장소에서 내가 몰입할 수 있는가를 추적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여러분이 반복해서 일해야 될 업무 패턴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요,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지는 사람이 되세요. 자, 책임이 곧 뭡니까? 얘는요, 신뢰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도 뭐로 연결되냐? 호감도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호감 가는 사람은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신뢰를 가질 때에 여러분의 직장 생활도 즐겁고 여러분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도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우리 형팬 여러분 모두 다 직장 내에서 호감 가는 그런 분들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멋진 커리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이 시리즈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 있으면 아래 댓글 꼭 자세하게 달아주시고, 자,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의 일잘로 도전을 위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이상 이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이 시간 관리를 정말 잘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도구가 있어요. 네, 그게 바로 타임 트래커입니다. 네, 유유가 아니라 타임 트래커. 네, 이거 홈페이지에 아래로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그 내용 보시고 여러분 시간 관리하시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별걸 다 하네. 야,